네, 전국 기간제 교사 연합회 박혜성 교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전국 기간제 교사 연합회는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네. 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뭉친 집단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회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회원은 아직 많지 않고요. 네. 저희가 2016년 3월 달에 결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에 5만여 명의 기간제 교사들이 있는데 현재 5만이요? 네, 거의 그 정교사와 여러 가지 차별을 받고 있어서 이런 차별에 대해서 항의하고 이 차별을 해소하고 그리고 고용 안정을 위한 네. 활동을 하기 위해서 결성이 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아닌 거죠? 아직 노동조합은 아닙니다. 법에 노조 그런 거 신청하실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저희 기간제 교사들도 교사이기 때문에 네. 이미 교원 노조인 전교조가 있기 때문에 전교조로 기간제 교사들도 조합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전교조에 있고요. 지금 선생님들 가입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기간제 교사분들 중에서 전교조에 가입하신 분들도 있고, 분들도 네 있습니다. 또 뭐 교초인가요? 교초에 가입하신 분들도 있고.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쪽은 잘 모르겠고. 네. 그렇습니까? 그쪽은 별로 친하지 않으신 네. 모양이에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 일반 학부모나 학생들, 학교에서 네.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네. 교육을 시키는 선생님들 아니십니까? 네. 각 과목마다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다 있죠. 어떻습니까? 선생님도 언제부터 현장에서 그러면 지금은 안 하고 계시죠? 연합회 일을 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근무를 쉬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제가 1997년부터 네. 했고 그다음에 중간에 좀 쉬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16년 경력 16년 기간제 교사로만 네. 근무하셨다는 네,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학부모나 학생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정규직 교사 선생님들하고 좀 다르게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가 작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800분이 이제 응답을 해주셨어요. 학부모들이요. 네. 아니. 기간제 교사를 교사 대상으로 선생님들. 해서. 네. 그래서 그 중에 63%가 네. 학부모나 또는 학생들에게 기간제 교사로 인지가 된 적이 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42%가 그 인지된 사실 때문에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부당한 대우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부당한 대우라고 하는 것은 뭐 무시를 당한다거나 교사로서의 어떤 자격을 의심받는다거나 권위에, 이런 것들, 예를 네, 들면.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요? 뭐 수업을 뭐 방해하거나 그래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참 선생님, 그 기간제 교사라고 그러는데 말이죠. 기간제 교사라고 이름 붙인 거는 기간 동안만 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죠.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그러니까 정교사는 한번 임용이 되면은 퇴직 때까지 계속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기간제 교사는 일정한 기간 동안 임용이 되어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간제 교사 계약을 맺겠네요, 학교 측하고? 네네, 대개 한 1년입니까? 네, 대부분이 1년인데 네. 그것도 1년 임용인데 계약은 또 1년 단위로 안 하고 6개월 단위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대부분은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휴직자가 1년 휴직을 냈어요, 정교사가. 그러면 나는 당연히 1년 그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렇죠, 1년 예.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이제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서 6개월. 그리고 나서 다시 9월 1일부터 해서 다음 해 2월 28일까지 이렇게 해서 1년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고요. 그건 왜 그러는 겁니까? 학교 측에서? 그거는 이제 정교사를 채용해서 해야 되는데 정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임용이 9월 임용자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게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휴직자인 경우에는 기간제 교사들을 길들이기 위한 거죠. 학교 말을 잘 듣고 순종적이어야지. 그리고 근무 태도가 좋은 걸 봐서 다음에 또 계약을 연장하겠다. 이런 뜻인 거죠. 지금 전국적으로 기간제 교사 선생님들이 5만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네. 약 5만 명. 약 5만 명. 네. 제가 잘 통계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정교사 교사 선생님들은 한 몇십만 되는 겁니까? 네, 정교사의 한 10%가 10%? 네, 네. 그럼 궁금한 것이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교사가 예를 들면 뭐 임신이라든가 휴직이라든가 불이에 네. 그럴 때 이제 기간제 교사 선생님들을 학교에서 채용한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 외에도 다른 일에도 기간제 교사 선생님들이 채용되나요? 예를 들면 그렇게 10만 명이나 필요한가? 5만 명이나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게 정규직 교사를 임용해야 되는데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임용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간제 교사 제도라는 게 1997년에 이제 도입이 되었어요. 네. 이 도입이 될 때 학교의 뭐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 그다음에 뭐 교육 경쟁력 강화 네. 이런 걸 목표로 해가지고 7차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실은 이게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이 도입됐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정규직 교사의 임용 수는 줄이고 기간제 교사를 임용해서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 휴직이나 네. 갑자기 뭐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네. 정규직 교사 선생님이 학교에 못 나오시게 되잖아요. 네. 그럴 때만 기간제 교사 제가 선생님 필요한 게 아니죠.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정교사를 임용하지 않아서 기간제 교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이 5만 명의 한 50%가 넘습니까? 되게 조사는 안 해보셨나요? 그거는 제가 통계를 내보지는 않아가지고 네,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다. 많다는 거죠. 많다. 네네. 50% 이상이라고 봐야겠네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지금 기간제 교사 선생님들과 정규직 교사 선생님들과의 차별은 어느 정도 존재합니까? 고용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네. 예. 말하자면 이제 저희가 1년 계약할 때에도 그 방학 기간을 제외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방학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네. 교사들이 이제 방학이 되면 41조 연수라고 하는 걸 달고 방학 동안에는 자기 집에서 네. 뭐 수업 연구를 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아이들 상담할 거 그다음에 다음 학기에 수업 연구 자료 이런 거를 찾기 위한 자기 네. 연찬의 시간이거든요. 근데 기간제 교사들에게는 그 자기 연찬의 시간이라는 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럼 7, 8월에는 월급이 안 나옵니까? 네, 네. 그러니까 7월 20일이 이제 방학 즈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8월 20일 정도까지 한 달에 급여가 안 나오고 네. 그다음에 겨울 방학 1월, 2월에 알겠습니다. 급여가 나오지 않는 거죠. 또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일정 연수라고 해서 이거는 정교사 선생님들한테는 승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저희가 그 사범대학이나 그 대학을 졸업하면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주어져요. 네. 그런데 이제 일정 연수를 받으면 1급 정교사가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호봉이 한 호봉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원래 그 초중등 교육법에는 교육 경력 3년이면 누구나 다 이 일정 연수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교육부에서 교사 자격 검정 실무 편람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대상자에서 기간제 교사를 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네. 그 소송에서 이 알겠습니다. 자격 실무 편람이 무효라고 했거든요. 기간제 교사 선생님들 다 뭐 사범대학을 나오시거나 네. 아니면 뭐 정규대학에서 그 교육과정을 다 이수한. 거치시고 네. 예. 그리고 뭐 그 사립학교나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임용시험을 보죠. 네. 네. 그런 케이스이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또 하나 노동 강도는 어떠냐고 여쭤보고 싶어요. 정규직 교사 선생님과 기간제 교사 선생님들의 노동 강도가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유사합니까? 차이는 없어요. 동일 노동이고요. 네. 오히려 기간제 교사들은 6개월 단위로 쪼개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네. 다음번에도 임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필요하면 네. 담임 선생님도 맡으시고. 그렇죠. 당연히 담임도 맡고 네. 이제 자기 교과목 수업도 하고 그리고 행정 업무도 해요. 행정 업무까지 다 네, 봅니까? 네, 행정 업무까지 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뭐 수업을 보통 평균 20시간 수업 시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뭐 그 교과의 선생님이 뭐 부장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수석 교사이거나 이런 네. 경우에는 남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 누군가가 더 20시간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럴 경우에 기간제 교사가 있으면 그 많은 시간은 기간제 교사에게 넘어오도록 되어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기피 업무, 뭐 학생부라든지 아니면 알겠습니다. 뭐 방과후 교사라든지 이런 거는 또 네. 기간제 교사들이 맡게 네, 되는 지금 거죠. 이제 세월호가 인양이 됐습니다. 그죠? 네. 이제
하루 이틀 뒤 목포신항에 도착한다는데 네. 안타까운 얘기 좀 여쭤봐야겠는데 세월호 참사 때 거기 단원고죠. 단원고 선생님들 중에서 기간제 교사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두 네. 분이 학생들을 구하려고 하다가 네. 순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순직 처리가 안 되고 있죠. 네. 순직 처리는 제가 알기로 상당히 다른 측면이 나중에 있다 그러던데요. 네. 그거는 왜 그러는 겁니까? 이게 좀 굉장히 네. 비상식적이고 네. 정말 분노할 일인 거죠. 사실 기간제 교사들은 교육공무원법에 의해서 예. 임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근무하는 동안에는 교육 공무원이에요. 네. 그래서 이 교육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법률 자문단이나 그 다음에 인권법 네. 공감이라고 하는 재단이나 그 다음에 입법 사무처까지도 네. 이미 교육 공무원이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정을 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왜 순직 처리를 안 해줍니까? 인사 혁신처. 네, 그곳만 지금 아무런 어떤 근거를 대지 않으면서 그냥 순직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게 바로 비정규직을 만들어 놓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아이들을 구하다가 죽었는데 그게 어떻게 정교사라고 해서 순직이고 기간제 교사라고 해서 순직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네. 똑같은 일을 했는데 교사로서 네. 똑같은 일을 했으면 똑같이 순직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기간제 교사 선생님들이 차별도 많이 받으시고 특히 뭐 세월호 참사에서도 드러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단순하게 드는 생각은 그러면 이제 기간제 교사 선생님들은 예를 들면 진짜 정규직 교사 선생님들이 뭐 갑작스런 무슨 일을 당했다. 그럴 경우는 사회적으로 통념이 이해가 가요. 그렇게 많이 뽑아놓을 필요가 있느냐. 정규직 교사를 더 임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논리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죠. 네. 정규직 교사를 많이 임용해서 충분한 만큼 네. 임용을 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해야지 되는 게 맞아요. 그 뭐 예산 때문에 안 하는 그렇죠. 교육청 관계자가 없습니다만. 네. 교육청에서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항상 재정을 이유로 해서 이제 그 교사들을 구조조정에 들어간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기간제 교사들 방학 때 급여를 안 주는 것도 재정을 핑계로 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교사를 충분히 임용을 해야지 된다는 것밖에는 없죠. 도저히 안 될 경우 불가피하게 네. 기간제 선생님, 단기 교사 선생님 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네네.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불가피한 경우는 있는데. 아니, 제가 여쭤볼 수 있는 거는 그런 경우에도 그 단기 선생님들한테도 어느 정도의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거는? 예를 들면 지금 뭐 그러니까 지금 방학 때도 월급이 안 주고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개선할 수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 기간제 교사나 시간 강사나 뭐 이런 학교 안에는 굉장히 많은 비정규직 교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굉장히 많은 비정규직 교원들이 있어요. 네, 행정직에도 있고. 네, 행정직에도 있고. 그런데 이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이라고 하는 지침이 있어요.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게 운영이 되는 건데 기간제 교사들에 관련해서는 거기에 보면 뭐 휴직자가 조기 복직을 하거나 네. 아니면 새로운 선생님이 이제 신규 교사가 발령이 나거나 이러면 기간제 교사는 그 즉시 바로 계약을 해지한다라고 네. 하는 문구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문구가 계약서 안에서도 적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문구가 수정되지 않는 한은 이게 고용 불안은 늘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네. 예, 하여튼 지금 연합회 회원분들이 더 많이 뭉쳐서 네. 권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겠네요. 그죠? 그렇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끝으로 네. 제 순직 인정이 안 되고 있는 거에 관련해서 꼭
그 순직 인정이 될 때까지 저희 기간제 교사 연합회도 싸울 것이고 많은 선생님들이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간제 교사를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은 약자를 괴롭히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네, 부당한 차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간제 교사들도 정말 열심히 수업 준비도 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고 그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기간제 교사건 정교사건 교사들은 학생들과 함께 이 사회를 변혁시켜 나가야 되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이나 그 학생들이 그 말 못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들을 좀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기간제 교사연합회 박혜성 교사였습니다.